오늘은 쓰리돈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쓰리돈트란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말 걸기, 쳐다보기, 만지기 이 세 개를 하지 않는 교육법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에게 보호자가 관심을 절제해서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이죠. 제가 예전에 분리불안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을 때에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분리불안을 예방하거나 교정할 때 이 쓰리돈트는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하는 교육법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쓰리돈트에는 두 가지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산책시켜주기와 밥주기를 제외한 모든 일상에서, 모든 소통에서 쓰리돈트를 적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밥 주는 것, 산책시켜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빼고는 하루 종일 반려견에게 관심을 전혀 주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쓰리돈트는 주로 분리불안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에게 개선을 위해 적용하는 쓰리돈트예요. 또 반려견의 나이가 성견일 때, 성장기가 아닌 성견일 때 적용하기에 적절한 쓰리돈트입니다. 자, 두 번째 쓰리돈트는 밥주기와 산책시켜주기, 그리고 반려견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활동과 놀이활동까지는 하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반려견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말을 걸지 않고 만지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쓰리돈트는 이미 분리불안이 있기보다는 분리불안이 그리 심하지 않거나 분리불안이 아직은 없는 반려견에게 예방의 목적으로 적용하기에 적절한 쓰리돈트입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나이가 아직 성장기의 반려견인 어린 반려견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쓰리돈트죠. 왜 이렇게 쓰리돈트의 쓰임새가 나뉠까? 그 이유는 바로 어린 반려견에게는 올타임 쓰리돈트, 그러니까 밥주기와 산책시켜주기를 제외한 모든 일상에서 쓰리돈트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반려견이 아직 어린 강아지일 때 보호자는 꼭 하나의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사람의 손길, 보호자의 손길, 나의 손길을 긍정적으로 여기게끔 돕는 교육이에요. 사료나 간식을 한 손으로 주면서 나머지 다른 한 손으로는 반려견의 머리나 등, 엉덩이, 꼬리, 앞다리, 뒷다리, 배와 같은 다양한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져주면서 반려견이 밥이나 간식을 먹는 기분 좋은 상황에서 보호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보호자에게 만져지는 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도록 돕는 교육을 꼭 해줘야 하는 거죠. 또 접종을 끝내고 산책을 나가기 한참 전부터 미리 목줄이나 하네스 등 산책 도구를 착용하는 연습도 해주셔야 합니다. 매끼니 밥을 줄 때마다 목줄을 착용하고 밥을 준다든지, 간식을 줄 때마다 하네스를 착용시키고 간식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쓰리돈트를 한다고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한 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은 보호자가 자기를 만지려고 할 때 공격적이진 않지만 이빨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반려견이 되거나 보호자에게 안기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반려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반려견이 좀 더 성장해서 어린 티를 벗게 되면 그때는 진짜 공격성을 드러내며 만지지 말라는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목줄과 하네스도 충분한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산책을 갈 때마다 목줄이나 하네스를 착용하기 싫다며 큰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반려견에게는 산책시켜주기와 밥주기, 그리고 교육 시간과 놀이 시간까지 보호자가 꼭 함께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올타임 쓰리돈트를 하게 되어버리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 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따로 교육 시간을 정해서, 따로 활동 시간을 정해서 고정적으로 매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거고 이런 놀이를 하면서 너와 내가 함께 소통할 거야. 그런데 이런 시간이 아닐 때에는 나는 철저히 너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칼 같은 쓰리돈트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육이나 놀이를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시간만 쓰리돈트를 해줘도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거나 없던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놀이활동을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에 칼같이 쓰리돈트를 해준다 하더라도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없던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불안 하나 예방하겠다고 우리 어린 반려견에게 굳이 내 손길을 자제하며 관심을 자제하며 내 손길을 적응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관리예요. 저는 어린 반려견의 분리불안은 그냥 어릴 때부터 분리취침이나 분리생활만 잘 해줘도 예방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도한 관심을 줘선 안 되겠죠. 반려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분리생활을 당연시 해오고 반려견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혼자 집에 두고 짧게나마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경험을 자주 시켜주게 되면 우리 반려견은 혼자 집에 남아있는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분리불안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불안은 굳이 올타임 쓰리돈트, 밥주기와 산책시켜주기를 제외한 모든 일상에서 쓰리돈트를 적용하는 것 말고도 다른 대안법이 많이 있어요. 분리 취침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분리 생활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캔넬을 이용한 크레이트 생활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리불안은 쓰리돈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인 다른 대안법이 있지만 손길을 적응시키는 것에는 따로 대안법이 없어요. 성견이 되었을 때 뒤늦게 보호자의 손길을 적응시키는 거 가능하게 하지만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까다로워져서 보호자님이 직접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굳이 쓰리돈트를 두 가지의 쓰임새로 나누어서 어린 반려견에게는 교육과 놀이를 충분히 해주고 남은 시간에 쓰리돈트를 하고, 성견의 반려견은 이미 어린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보호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산책시켜주기와 밥주기를 제외한 모든 소통, 모든 일상에서 올타임 쓰리돈트를 적용해주는 게 효과적인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 건데, 제가 이미 분리불안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팁들을 영상으로 다뤄놨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들로 그 영상들의 제목과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분리불안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님들,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분리불안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시는 보호자님들도 이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분리불안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